고성에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예. 될 것 같은데. 뭐 한국 전쟁, 6.25 전쟁 그 익숙한 주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전쟁 당시에 핵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려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집중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가 동족 상전의 비극인 건 맞지만 실제로 한국 전쟁을 살펴보다 보면 스탈린, 마오쩌둥, 그다음에 중공이었죠, 그렇죠? 네. 중국 그리고 소련, 미국이 일종의 그레이트 게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입장들이 막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틀거리를 잡아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핵의 어떤 원리나 핵 무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형님. 저의 파트너 역시. 왜 계신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 우리가 까먹었네요. 네. 역사와 과학의 크로스. 지식의 선을 넘는 크로스. 네. 감사합니다. 핵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아까 말씀 나누시는 거 듣다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가 이 핵에 대한 어떤 공포감, 어떤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뭐 매운 음식이라든지 뭐 웃긴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핵 맵다, 뭐 핵 웃기다, 핵노잼 뭐 핵노잼 이렇게 약간 뭐 접두사, 매우를 뜻한 접두사를 쓰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좀 약간 가볍고 좀 그렇지.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는. 아니죠. 난 그 표현은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진짜 우리에게 앞에 있었던 가장 그 무서웠던 그 미래의 모습은 핵전쟁이었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막 죽어가는 모습과 도시가 무너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언제나 극장이나 뭐 이런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고 실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서로 틈만 나면 서로 위협을 하면서 핵으로 그래서 사실 핵전쟁에 대한 위협은 저희가 어릴 때에는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었어요. 저는 박사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실제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핵 위기의 상황에 처한 나라.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와서 이 미국과 북한이랑 관계가 아주 좀 이렇게 갈등 관계이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 핵 문제의 거의 중심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딱 연결된다는 거 그런 걸 좀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핵폭탄이 언제 발명된 것 같으세요? 누가 시초가 됐는지도 알고 있죠. 누군데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박사님의 시초가 있었다라는 또 그런. 그러나 아이고, 그거 머리야. 사실인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을 때 항상 막 뒷골이 땡기는데요. 네. 앞으로 그럴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요즘 그 아주 그 중요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SNS를 통해서 퍼지는 그런 어떤 거짓말들, 거짓 정보 이런 게 거짓 문제잖아요. 뉴스. 그렇죠. 그 거짓 뉴스의 진짜 주범, 그 원조가 되는 장본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쓰는 거잖아. 왜 이러세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유튜브에서 썸네일 뽑으려고. 백만 각이네.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일은 그 아주 기초적인 어떤 에너지에 그 얘기를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론화시킨 건데 글자를 만든 것과 그걸로 가짜 뉴스를 쓰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네,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을 만든 것과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실제 아인슈타인도 원자폭탄을 만들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 이론이 쓰인 거는 맞나요? 아니 다시 세종대왕으로 그 이론은 핵폭탄에 특화된 이론도 아니고 우주 전체의 모든 질량은 에너지화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 그 이론적 토대를 만든 건 맞잖아요. 다시 세종대왕. 이론적 토대가 굉장히 넓은 토대일 뿐이다. 그 중에 일부가 있는 것뿐이다. 굉장히 발끈하시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하나는 토대를 그렇죠. 한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만든 것만 가지고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는 이번 이후로는 좀 안 했으면 과학을 과학을 대변하시. 이제 안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안 할 겁니다. 네. 사실 아인슈타인이 굳이 원자폭탄 개발에 뭐 기여한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1939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가 되는 바로 그 해에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였던 레오 실라르드라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막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망명을 해요. 망명한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서 이거 핵 개발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나치가 한다. 이거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 왜냐면 전쟁에서 신무기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국은 루즈벨트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실제 아인슈타인이 그 편지를 쓸 때쯤에 영국에서는 이미 그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시작해요. 모드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시작할 즈음에 바로 한참 전쟁이 이미 프랑스가 함락되고 영국 본토에 막 독일 공군이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본토 항공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 폭탄 개발 이럴 뭐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겠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미국에 알려주고 그러니까 개발해봐라 정보를 다 줍니다. 그 정보를 받고도 미국이 여전히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 결정타는 사실 미국이 공격을 당하죠. 일본에게 진주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있고 미국 측에서 하자.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41년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유명한 맨하탄 계획. 그렇죠.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죠. 맨하탄 프로젝트는 사실 시작될 때만 해도 정말 이거 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 이론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응용, 더군다나 폭탄 제조라는 것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지 처음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극비리에 이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몇 개 도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들의 이름이 바로 이제 로스알라모스, 오크리치, 뭐 한포드 이런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그 극비였기 때문에 아예 지도에서 도시 이름이 사라져요. 아예 지도에도 완전히 안 나오고 지워버렸구나. 거기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신원조회를 하고 들어가고 다음에 서약서를 써야 되고 여기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한 도시 가운데 이제 로스알라모스에는 과학자들이 모였고요. 여기에 모인 과학자들이 이제 다 노벨상급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을 모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노벨상을 받았거나 나중에 받을 사람들이 추려보면 얼추 한 20명가량이 나올 정도로 최고의 브랜드만. 정말 당시 최고의. 아무튼 그렇게 그 비밀리에 진행된 맨하탄 프로젝트는 정말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진척이 돼서 진짜 핵폭탄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도 물리학자가 나왔으니까 그 원자폭탄의 원리를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발 좀. 네, 잘 몰라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핵폭탄이니까 이게 원료는 핵이에요. 핵. 그렇죠. 핵폭탄이잖아. 핵. 그래서 원료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라는 두 개의 종의 핵. 얘네들의 핵. 네, 핵이 중심? 핵 그렇죠. 중심이죠. 양성하기가 좀 이제부터 종민씨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중성자를 제가 현무씨라고 할게요. 중성자. 네, 중성자. 전 늘 중립입니다. 중성자. 그럼 우라늄은 그 핵 안에 종민 씨가 92명이 있고요. 오케이. 무려 92명의 종민 씨가 있고 핵 안에 143명의 현무 씨가 있어요. 92명 핵 안에. 숫자도 정확하게. 바글바글, 그 숫자가 중요하죠. 바글바글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이 자체가 지금 불안정해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현무 씨가 한 명이 있어도 불안정한데. 143명. 여기다가 현무 씨를 한 명 더 집어넣으면 이 폭발을 해요. 툭 쪼개지면서 분열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해요. 분열. 이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엄청나게 나오는 에너지가 아까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핵폭탄으로 가는 그 다음 단계의 방법은 이게 쪼개질 때 현무 씨가 2명, 3명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막 뛰어가. 뛰어가다가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 핵에 또 뛰어들어가요. 난 멀쩡히 있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들어가. 그럼 또 쪼개지겠지.
그 안에 또 쪼개지고. 142가 또 많아지니까 무게죠. 연쇄 반응이 엄청 일어나요. 이게 연쇄 반응인데 이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빠바바바박 연쇄로 깨지면서 각각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 폭탄이 되는 거죠. 종민 씨는 뭐예요? 저 뭐예요? 넌 뭐 하고 있냐? 정민 씨는 평화로운 분이라 맞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평소에 날 어떻게 여기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네. 굳이 날 중성자로. 근데 이거를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고.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면은 현무 씨의 개수를 줄이면 되죠. 중성자의 개수를 줄이면은 줄이면 발전소가 이게 되고. 아까는 바바바바박 터졌잖아. 예. 지금은 바박 바바박 바바박 이렇게 느리게 터뜨리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결국은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개수를 제어하는 제어봉이라고 있어요. 제어봉. 네, 그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면서 양을 조절하면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이 되고요. 제어하지 못하면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스탈린도 이제 핵 개발에 돌입을 했던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 요 3국과 싸우기 위해서 미국, 영국이 소련과 연합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네, 미국 대통령 트루먼하고 또 소련의 이제 지도자였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긴밀하게 막 공조를 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때 트루먼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뭔지 잘 모르니까 스탈린한테도 그래서 센 거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암시를 주면서 했고 결국 이제 센 게 입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같이 독일을 물리쳤는데 전쟁 끝났잖아요. 원래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이가 점점점 나빠지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미국 입장에선 45년 기준으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천하무적이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완벽한 전쟁 우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이라면 슬슬 조금 딴 생각 할 것 같아요. 우리만 어떻게 하면 갖고 있을까? 요거였고 소련 입장에서는 만들어야지. 혹시 소련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견제해줘. 이 둘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자는 못 만들게 하려는 거고 없는 자는 만들고 싶어하는. 결국은 소련이 독자적인 개발을 감행하게 되고 그 개발이 1949년에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Свой долг перед страной советские ученые и инженеры-атомники выполнили. 드디어 핵무기를 만든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 소련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비극이 시작이네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만들 수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저 둘만 갖고 있어? 그렇죠. 그 나중에 가면 이제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45년과 49년 요 사이가 사실 인류 사이에 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비극이네, 비극.